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비타민C를 정말 500mg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고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이런 분을 2사람 정도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분은 비타민C 가루도 먹어봤고 지방으로 둘러싼 거 뭐냐, 이게 리포조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포조말을 먹어도 먹기가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나이 54세이고요 평생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요. 과자나 화학조미료가 든 음식은 아프거나 목에 빠른 신호가 와서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건강체질도 못 되어서 어릴 땐 장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챙겨 먹으려고 했으나 위가 아프든가 목이 금방 쉴 정도로 걸걸해지든가 그렇습니다. 가루, 지방으로 감싼 것, 알약 모두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비타민C랑 맞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답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지금 이분 용혈성 빈혈을 만드는 G6PD 효소가 없으면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효소가 내 몸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비타민C를 정말 500mg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고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이런 분을 2사람 정도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분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비타민C 가루도 먹어봤고 지방으로 둘러싼 거 뭐냐, 이게 리포조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포조말을 먹어도 먹기가 너무 어렵다. 알약 이것도 어렵다. 자, 이런 정도면 이거는 제 생각에 용혈성 빈혈 G6PD 효소 요게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방법이 없죠. 요게 없는 분은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좀 해보면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댓글도 이렇게 달았어요. 비타민C보다 약발 좋은 거 없습니다. 안 해본 거 없는 사람이다. 이분은 비타민C를 드시고 효과를 무지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았어요. 혹시 어떤 비타민 어떻게 드셨나요? 위장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중간에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못 먹어요. 위장 아파서 이런 분들 전부 보면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고, 이 염증 비타민C를 드셔야 해결이 된다. 중간에 먹어도 그럼 양을 또 줄여서 먹는 방법이 있죠. 1g짜리 절반만 드시던가 절반의 절반을 드시던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박사님, 먹는 비타민C는 2,400mg 이상 흡수가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8,000mg을 드시면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비타민C 얼마나 흡수되느냐? 보통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변으로 내려오더라도 대장에 들어있는 균들이나 장벽에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한다라는 거고요. 흡수된 2g은 또 내 몸에 돌아다니다가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또 일을 한다. 그래서 드시는 게 좋고 좀 더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버리더라도 먹어주면 먹은 것만큼 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게 몇 미리그램을 먹어라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뭐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가 하면 또 거의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먹는다고 그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일정한 비율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 상태, 장의 흡수 능력, 몸속에서 쓰는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든 영양제건 나 스스로 양을 먹으면서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먹어보고 늘려보고 먹어보고 늘려보고 이런 거를 해서 먹어야 되는 양을 결정을 해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약, 처방에서 받고 있는 그런 약들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과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똑같은 양 처방해버리잖아요. 체중이 30kg인 사람도 그 양, 체중이 80kg인 사람도 그 양 처방해버린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잘 실천을 하느냐, 어떻게 내 몸을 잘 돌보느냐, 많이 고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명은 정말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좋은 정보를 듣고 배운다,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답입니다. 위장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위산을 분비를 하는 곳이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위산이 위장에서 분비되어 나와야 된다. 소화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화가 왜 안 되느냐라는 거는 위산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지 않는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된다. 요 두 가지. 가 안 되면 위장에서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계속 10년째 먹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C를 드시면서 소금을 음식에 좀 많이 넣어서 드시면은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서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만 하시면 위산이 그 음식과 반응을 해서, 즉 단백질과 반응해서 서서히 또 녹아서 소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드시면은 결국은 위장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면서 소화도 또 되면서 내 몸에 가스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비타민C와 소금을 먹어주면 위산을 보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괜찮아진다. 위장병이 생긴 이유는 위산 부족이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